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경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대칭이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칭이동이요. 우선은 첫 번째는 점의 대칭이동이 이제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이 있어서 그 점을 대칭이동 시킬 거예요. 근데 점을 대칭이동 시키려면 어디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죠? 어디에 대해 대칭 이동할 거야 라는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x축과 y축이 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 자, 여기에 p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무슨 점? p라는 점이 있다고 할게요. 이 p라는 점을 a, b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야 되잖아 라고 본다면, 첫 번째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축을 기반으로 해서 수직이 되게 같은 거리만큼 반대 위치로 가게 되죠. 이걸 우리가 대칭이라고 하겠죠. 중요한 건 수직이다, 거리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동된 이후의 점을 우리가 P'이라고 한다면 이 P'이라는 점의 X좌표는 변함이 없을 것이야. 네, 맞죠? 그런데 Y좌표를 보면 원래는 B였는데 같은 절대값으로 반대 위치에 왔으니까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X값은 그대로 y값의 부호만 바뀔 거야 라고 기대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고 합시다. 무슨 축이요? y축. 그러면 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수직 이등분되는 위치가 y축에 존재하게 되면 되겠죠. 너의 점을 x좌표를 보니까 x는 반대로 갔잖아. 그러니까 네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근데 y좌표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너는 그냥 b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y값은 변함이 없고 x값의 부호만 바뀌어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원점 대칭은 자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잡힐 거 아니니? 근데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본다면 x축으로 대칭 이동하고 그 대칭 이동된 점을 다시 y축으로 대칭 이동한 거죠. 그러면 x축 대칭 이동과 y축 대칭 이동이 모두 이루어진 거니까 모든 부호가 바뀐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이쪽 삼각형을 보셔도 돼. 이쪽 삼각형이 바로 뭘까요? 직각삼각형이죠.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맞곡지각, 직각, 그래서 합동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의 길이와 너의 길이는 같단 말이야. 같은데 부호가 반대겠죠. 맞아? 이게 뭐야? y좌표의 부호만 반대겠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너의 길이와 너의 길이는 똑같아. 맞아요? 그럼 x좌표와 x좌표의 각각의 절대값은 똑같지만 부호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라고 보셔도 되는 거겠고, 그래서 원점 대칭 이동하면 무엇? 바로 x좌표, y좌표의 부호가 모두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독특한 게 하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가보도록 합시다. y는 x에 대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a, b라는 점이 있고요. 이 a, b라는 점이 일사분면에 있는 양수인 점이라고 약속을 해도 일반성을 잃지 않을 거예요. 어떤 점에서도 이제 쓰이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요. 자, 그러면 네가 a, b라는 얘기는 지금처럼 연결하면 이 자리가 a, 0이란 얘기고 여기가 0, b라는 얘기죠. 모든 점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지금처럼 x좌표, y좌표 잡은 거야. 맞죠? 그랬을 때 지금처럼 너를 그릴 거야. 또다시 직각삼각형을 생각해보자라는 얘기가 되죠. 맞아? 그럼 그런 상태라면 너의 길이가 a고 너의 길이가 b일 거야 라고 판단하시면 돼. 자, 그런데 내가 이 점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자,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수직, 이등분 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길이가 똑같고 내가 수직으로 반대 위치로 가야 돼 라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설정을 해주면 될까가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너 연결해, 너 연결해, 지금처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개가 합동일 수밖에 없겠죠. 그 논리적인 근거는 이래요. 잘 봐. 여기가 45도고 여기도 45도야. 여기를 동그라미 각이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해봐. 동그라미랑 x랑을 더하면 직각이야. 내 말 맞아? 근데 너를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이쪽 것과 이쪽 밑각은 두 개가 동그라미로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 두 개가 합동일 거 아니냐고. 맞아? 그러면 동그라미와 x는 서로 뭐야? 직각이어야 되니까 이 다시 할게요. 동그라미와 x는 직각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45도여야 되는 거니까 너의 합도 45도가 되려면 여기가 x가 돼야 된다고. 그 얘기는 이 파란 부분과 이쪽 파란 부분이 합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빨리 판단하면 너의 길이가 지금 b가 되는 거고 너의 길이가 a가 되는 거라고. a와 b.
그러니까 너의 x좌표는 오히려 b, 너의 y좌표는 오히려 a가 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너는 b, a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두 바뀌는 겁니다.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바뀌는 거라고. 자,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봐. 어떤 점 P, x, y라는 점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점을 내가 x축에 대해 이렇게 얘기할게요. 대칭 이동이라고 하죠. 어떤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x축에 대해 대칭 이동. 자, x축은 어쨌든 선이에요. 그래서 선대칭의 하나야. 자, 그러면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나의 x값은 변함이 없어요. y값의 부호만 바뀌어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라고. x값은 그대로. 자, 두 번째,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할 거야. 이것도 선 대칭이죠. 자, 그렇게 대칭 이동하면 이 대칭 이동된 점은 어떻게 돼요? x값의 부호가 바뀌고 y가 그대로라고. 이번에 뭐가 그대로? y가 그대로. 근데 이 녀석을 원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이게 또다시 모든 부호들이 다 바뀌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그 대칭 이동된 점은 x값과 y값이 모두 바뀐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점의 대칭 이동인데 이 점의 대칭 이동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형의 대칭 이동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도형의 대칭 이동입니다. 도형의 대칭 이동이야. 그럼 도형을 어떻게 쓸 거냐면 x와 y에 관한 관계식으로 표현이 가능해 라고 하고, 너의 그래프를 뭐라고 쓸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할까요? 요렇게 fxy는 0이라는 관계식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도형도 당연히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인데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안 똑같아 보이네요. 어쨌든지 간에 대칭 이동을 한다고. 맞아? 자, 그러면 너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할게. 됐어요? 그리고 이동된 이후에 점이 있겠죠. 이동된 이후의 점을 x', y'이라고 할게. 자, 그래서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면 x', y''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식이 무엇일까를 찾아내면 요 하나만 잘하게 되면 나머지는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럼 봐봐. 내가 아까 뭐라고 언급했냐면 p, x, 어쨌든 이 녀석은 이 곡선 위에 하나의 점이잖아. 그죠? 그 점을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이후의 점을 p'이라고 하면 그 p' 이후의 점이 뭐가 된다고요? 잘 봐. x는 그대로 y는 부호가 바뀌어.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내가 이동된 이후의 점을 여기를 x'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동된 이후의 점을 널 y'이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따라서 x'은 x와 똑같고 y'은 마이너스 y와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줄 더 써주면 그러한 x는 그냥 x'이야. 참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한 y는 뭐야? y'이야.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x, y는 누구 위의 점이냐면 이 곡선 위의 점이라는 얘기죠. 뭐가 가능해? 대입이 가능합니다. 누구에게? f, x, y는 0이라는 녀석에게 대입이 가능하다고. 맞아? 그렇게 대입을 하면 자, 이 xy의 관계를 만드는 수식의 모양은 변치는 않을 거야. 하지만 x 대신에 x 프라임이 들어가고요. y 대신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 프라임. 미안. 너 y 프라임이 마이너스 y니까 y는 마이너스 y 프라임이겠죠. 마이너스 y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이걸 뭐라고 이제 리딩을 할 거냐면 이동된 후의 점의 관계식인 거라고. 이동된 이후의 점의 관계식이야. 이동된 이후의 점의 xy의 관계식이라고. 그러면 원래 녀석은 어떤 녀석이었냐면 봐봐. 원래는 x, y는 여기라는 수식으로 있었던 도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더니 자, 수식의 관계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관계식 자체는. 그런데 x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x'이 들어간 거고 y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y'이 이렇게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근데 어쨌든 너는 관계식일 뿐이야. 뭐일 뿐이라고? 그냥 관계식일 뿐이야. 어떤 관계식?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이니까 실제로 여기에 프라임은 원래 점과 나중 점을 구별하려고 설명을 한 거잖아. 이제 그 역할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지워주면 된다고. 그래서 그대들 교재에 뭐라고 쓰여지게 돼 있어? 한 줄 더 써. f, x, y는 0을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x, y. 자, 외우긴 편하죠. 점의 대칭 이동의
대한 이야기와 다름이 없어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다름이 없다고. 맞아? x는 그대로 y의 부호만 바뀌어 라고 결과적으로는 다름이 없기 때문에 외우긴 편하지만 이러한 증명의 관계들이 있던 얘기야. 이동되기 전점의 관계식과 후점의 관계식. 그래서 전점의 관계식에 의해서 후점의 관계식이 나왔고 전점과 후점이 이제는 구별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처럼 정리가 된 거라고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 정리를 하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야 도형의 대칭이동 같은 경우는 복잡하지 않겠네. 왜 복잡하지 않냐? 점의 대칭이동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봐. x와 y의 관계식이 있는데 이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관계식상 x는 뭐? 그대로 y의 부호만 바뀌는 관계식에다가 이 문자를 대입하면 되는 거라고요. 두 번째, 너를 y축으로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건 점과 똑같아. y는 그대로고 x의 부호만 바뀐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동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이렇게 되겠죠. 야, 그 다음에 너를 요건 조심.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x와 y가 바뀌는 거잖아. 지금처럼 표현해. 그런데 특히 이렇게 얘기합시다. 특히 이게 이제 도형의 관계식일 때가 아니라 만약에 함수이고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면 이때는 뭘 만들어 얘가? 역함수를 만든다라는 얘기로 함수로 연결될 수가 있죠. 이 내용은 아직 배우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그런 게 있다라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것이 바로 도형의 대칭이동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점의 대칭이동과 도형의 대칭이동은 결과물 자체는 차이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외우기도 그래서 불편하진 않지만 지금과 같은 증명 과정이 있었어 라고 좀 기억해 주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이상 어썸수학의 정의원 병이었습니다. 안녕.